안녕하세요. 설계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 두 번째 파트죠. 기계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보시면은 페이지가 상당히 적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앞에 첫 번째 파트에서는 100페이지 이상 되는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하셨어야 돼서 양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했었는데, 파트 2는 양이 한 40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적지만 또 좋아할 수는 없는 게, 적은 만큼 저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차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잘 공부하시면서 잘 암기하시면은 또 공부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금속 재료의 특성입니다. 네, 별 하나 붙어 있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실 건데, 우선 금속 재료란 무엇을 얘기하냐? 저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철이죠. 네, 철과 같은 것들을 저희가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이제 오른쪽을 먼저 보실 텐데, 자, 보시면은 재료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금속 재료라고 했는데, 그 금속 재료라는 거는 저희 첫 번째로 철강 재료, 비철금속 재료로 나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금속 재료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표시되어 있는 금속 재료의 성질을 갖지 않는 이 금속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비금속 재료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금속 재료와 비금속 재료 두 개로 나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금속 재료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철강 재료가 있고, 그리고 비철 금속 재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금속 중에 하나인 철을 기반으로 한 이 철강 재료를 하나의 분류로 두고, 그 밑에 이제 철이 아닌 것을 비철 금속 재료라고 두는데, 어떻게 이렇게 철이라는 거 하나가 하나의 분류로서 나뉘게 되냐? 그만큼 철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구에 있는 금속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어떻게 보면 나머지 금속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철강 재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디테일하게 알아볼 텐데, 좀 이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것에는 뭐 순철, 주철, 합금강, 비철 금속에는 뭐 구리, 니켈,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다. 비금속에는 고무, 유리, 시멘트가 있더라. 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볼까요? 자, 금속 재료의 공통된 성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속 고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다.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철 말씀드렸었죠. 철이나 구리 아니면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연상이 되실 겁니다. 광택을 갖고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고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근데 저희 결정 구조 아직 모르죠. 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나올 테니까 일단은 알고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상온에서 고체이다. 근데 예외가 있죠. HG는 수은입니다. 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죠. 이 수은 빼고 나머지는 다 고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와 열의 양도체이다. 양도체 무슨 얘기냐?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연성 및 전성이 좋다. 연성과 전성을 아실 수도 있는데요. 연성과 전성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할 겁니다. 그냥 연상하기 좋게 말씀드리자면, 재료가 어느 특정 순간에는 비교적 잘 늘어나거나 잘 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성 변형하여 가공할 수 있다. 금속에 저희가 바깥에서 힘, 즉 외력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나 고무, 유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외력을 가해서 일부를 깎고 파괴하고 해서 형상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바깥에서 힘을 주는 것만으로 파괴하지 않은 채 형상을 변형시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에 반해 금속은 어느 정도 힘을 가하게 되면은 살짝 늘어난다든지 하면서 형상을 변형할 수 있다. 뭐 철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직선이었던 게 힘을 주면은 이렇게 휘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성질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 중에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해서 금속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들을 좀 공통적으로 여러 개를 갖춰야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금속 재료를 볼 때의 기계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에서는 여러 가지 성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계를 뭐 구동하거나 할 때 그런 측면을 이제 기계적 측면이라고 보는데, 그런 기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강도라는 것이 있어요. 강도는 재료가 파괴에 견디는 정도입니다. 이거는 뒤에 이제 인성이란 것과 조금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파괴에 견디는 정도다 라고 알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경도, 재료가 얼마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희 중학교 때나 고등학생 때 혹시 과학을 배워보셨다면 거기에서 이런저런 경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뭐 암석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것들 순서대로
더 단단하다. 그 중에 이제 금강석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이게 가장 단단하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금속에도 그런 것처럼 어떤 것에 따라서 더 단단하고 덜 단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장 강도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금속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양쪽으로 잡아당길 때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힘에 대해서 버티는가, 파괴되지 않고 버티는가, 이것을 저희가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이것에 좀 비례하게 경도가 높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참고로 해서 이렇게 순서 나타내놨는데요,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많이 등장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인성입니다. 네, 인성하고 이제 강도하고 저희가 자주 헷갈리게 되는데, 이거는 재료의 질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상상할 때 물론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미지화하기 좋은 거는 저희가 나뭇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뭇가지가 힘을 주면은 잘 부러지는 경향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뭐 파단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러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축축한 나뭇가지, 수분을 머금고 있는 나뭇가지는 형상이 좀 변형될 수는 있더라도 얘가 굉장히 질겨서 잘 부러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것이 금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강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인성도 높아야 얘가 파괴되거나 뭐 변형되지 않고 좀 오래오래 힘에 대해서 저항성이 높은 이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강도와 인성, 이것을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취성입니다. 취성은 이제 깨지는 성질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경도가 높으면 취성이 높습니다. 경도가 높은 것들은 굉장히 단단하지만, 단단한 만큼 힘이 가해졌을 때 버티고 버티다가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이런 성질들이 좀 많죠. 예를 들어 저희가 유리 같은 것들, 유리는 금속은 아닙니다만 생각을 해보시면 힘을 줬을 때 얘가 변형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깨져버리죠. 취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피로가 있는데요. 네, 피로는 일단 이미지만 한번 심어드리자면, 철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사를 생각했을 때 얘를 자,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양쪽으로 휘어주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물론 얘는 이제 끊어지면서 파괴가 일어났다 보는데, 물론 이건 피로에 의한 파괴는 아닙니다. 근데 왜 예시를 들었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반복되는 힘을 가했을 때 얘가 원래 버틸 수 있는 강도보다 조금 더 낮은 힘에서도 파괴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을 저희가 피로가 쌓여서 피로 파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철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바우싱거 효과라는 것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오개념 중에 하나죠. 피로, 반복 응력이고요. 원래 버틸 수 있는 힘보다 더 작은 힘에서 파괴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피로 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원래 파괴되는 힘보다 작은 힘에서 파괴된다고 했을 때 그럼 무작정 무한대로 반복하면 다 파괴되냐? 그런 건 아니죠. 얘가 어느 정도 힘 이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힘을 줬을 때, 그때 일정 횟수 이상에서 파괴가 되는 것, 그게 이제 피로 파괴인데, 이때 말씀드린 그 힘보다 작은 힘으로 반복되는 힘을 주면 아무리 줘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걸 저희가 피로 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크리프입니다. 크리프는요, 얘도 시간을 오래 가지면서 봤을 때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근데 좀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에서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바깥에서 재료에다가 힘을 주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처음에 좀 변형이 있다가 변형량이 유지가 되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급격하게 다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크리프 한도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나중에 크리프 변형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크리프와 피로는 일시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오래 지났을 때 변형이 일어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연성입니다. 전연성은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었죠. 네, 연성은 잡아당기는 거. 얘를 잡아당겼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얘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성질을 저희가 연성이라고 합니다. 연성이 높으면은 잡아당겼을 때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연성이 낮으면은 잡아당겼을 때 좀 덜 늘어나는 겁니다. 전성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두드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펴져요. 넓게 펴지겠죠. 어떤 재료를 계속해서 두드리면. 전성이 가장 뛰어난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 뭐 금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끔 보시면 음식에다가 이제 금박 같은 거 뿌려주죠.
근데 금은 전성이 굉장히 높아서 실제로는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뿌려진 것 같지만 실제 그람수로 따지면 거의 우리가 손에 들었을 때 느낄 수도 없는 정도의 무게의 금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금이 요즘에 비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연성이라든지 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순위가 좀 있습니다. 몇 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금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구리가 좀 뛰어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납, 그리고 아연, ZN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철. 자, 요 정도는 일단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리적 특성입니다. 물리적 특성은 이제 기계적으로 봤을 때 얘가 뭘 버티고 어느 정도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얘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비중을 말씀드릴 건데, 자, 비중 오른쪽 거 한번 봐볼까요? 표 보시면은 철, 구리,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렇게 써놨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철은 7.84, 구리 8.94, 알루미늄 2.74, 마그네슘 1.74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것들이 뭐냐? 물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부피라면 철은 물보다 7.84배 무겁다는 거고요. 구리는 8.94배 무겁다는 거예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옆에 있는 2.74배, 1.74배 이렇게 무겁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 값을 나타낸 것이 이제 비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열이라는 게 있는데, 물질을 가열했을 때 이제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랬을 때 물질 1g을 가열해서 온도를 1도만큼 높이려면 뭐 열량이 얼마나 필요하냐,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융점입니다. 용융점은 이제 금속을 가열을 하다 보면 얘가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무작정 무한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도 액체가 돼서 끓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뭐 철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힘을 가해서 변형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녹여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굳히는 이런 작업들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액체가 되는 온도, 이 용융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중에 따른 금속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중 값을 4.5를 기준으로 해서 4.5보다 낮으면은 경금속, 그것보다 높으면은 중금속이라고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참고 내용으로 선팽창 계수에 대해서 좀 적어 놨는데요. 선팽창 계수는 뭐냐? 자, 옆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속을 가열하면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온도가 높아졌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온도가 높아지면은 모든 물질은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길이 방향으로 부피가 팽창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m였는데 가열을 하니까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길이 방향으로 더 팽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개수라고 해서 어떤 값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수가 뭐 1.1이다. 그러면은 1m였던 게 뭐 가열을 했더니 1.1m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값들을 정해놨는데 이거를 선팽창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가 클수록 더 많이 팽창해서 길이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개수가 작을수록 좀 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있는 이 순서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개수가 작은 것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은 얘를 가열했을 때 얘가 열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저희가 열 에너지의 이동이라고 보죠. 열 전도율이 높으면은 열이 좀 더 빠르게, 열 에너지가 빠르게 이동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밑에 있는 전기 전도율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열 대신에 전기를 통하게 한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가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더 빨리 전달이 되느냐. 보시면은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아연, 니켈, 철 순서대로 빠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 이거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기장 속에 금속을 놓게 되면은 유도작용으로 인해서 얘 자체도 마치 자석처럼 자기력을 갖게 되는 성질이 있어요, 금속에는. 그래서 이 자기적 성질이 뛰어나면은 좀 자화된다. 좀 자석의 성질을 빠르게 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빠르게 혹은 강하게 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기적 성질이 좋지 않으면 자석과 같은 뭐 자기력 혹은 뭐 자화 이런 것들이 좀 덜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팽창 개수인데 선팽창 개수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온도가 1도 변화했을 때 길이가 얼마나 변하더냐 이거 말씀드렸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길이가 더 길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금속 재료의 화학적 특성입니다. 화학적 특성은 뭐 내열식성 그리고 내열성 이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식성은 부식이 얼마나 되지 않느냐, 내열성은 이제 열이 가해졌을 때 그 열에 의해서 뭐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파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덜하냐, 얼마나 강하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도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금속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 아까 금속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1번 일반적으로 투명하다. 투명하다고 했나요? 아니죠. 투명한 금속은 뭐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전기 및 열의 양도체다. 네,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세 번째, 금속 고유의 광택을 가진다. 네, 광택이 있고요. 네 번째, 소성 변형성이 있어 가공하기 쉽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게 뭐 유리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힘을 가했을 때 좀 변형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변형을 시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